네, 안녕하세요. 분당 재생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성아입니다. 이번이 저도 이제 세 번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몇 번 이제 코 막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Q&A 시간 같은 걸로 이제 조금 했으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 전공 분야 중에 하나인 이제 신경 분야 가지고 간단한 얘기를 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질문 같은 거 궁금하신 점 있었으면 그런 거 이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름이 되면서 많이 더우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애들 막 감기도 이것저것 돌고 열감기도 많이 돌고 그러는데 다행히 지금 조금 사그러드는 것 같지만 또 가을 되면 또 지금 다시 또 창궐할 것 같아요. 요즘 저희 병원도 그래가지고 막 지금 병실 넘치고 막 이런 상태라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지금 건강관리 집에서 좀 잘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너무 많이 이것저것 바이러스 돌아서 아이들 좀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얘기로 할 건데 두통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조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사람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에 이제 제가 신경분과니까 제일 많이 오는 환자 중에 하나입니다. 두통. 다 그거고요. 쉬운 얘기로 이제 두통이 제일 많은 이유는 이거는 그냥 내가 느끼는 증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문제가 돼요. 언제나. 약이 따라가게 되죠. 진통제도 따라가게 되고 뭔가 그렇게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두통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제일 먼저 약을 조금 많이 접할 때가 청소년기 보통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두통에 대해서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게 약물 치료 이전에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외래에서 설명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이게 생활습관 개선을 하자고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가 편두통을 한다는데 여기 보면 운동해라, 먹는 거 조절해라, 올바른 자세 가져라,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혼자서 내 얘기는 마사지 같은 것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루틴으로 잘 자고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다 되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 스트레스 맨날 받고, 그 다음에 잠 못 잘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편두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저희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카페인 먹지 말아라, 초콜릿 먹지 말아라, 햄 등 각용금 먹지 말아라, 숙성 치즈 먹지 말아라, MSG 먹지 기타 두소 다 금지.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죠. 8주간 유지하다 유발 음식이 아닌 경우 2주 단위로 하나씩 다시 시기 추가라는 게 결론은 먹어봐서 진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통도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머리 아픈 사람이 1점부터 10점까지 빵점부터 10점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진짜 아픈 게 10점 만점,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거. 그리고 빵점이라고 얘기하면 몇 점이냐 얘기할 때 그 같은 5점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나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스케일이 있다면 100점 정도로 얘기했을 때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 되는 두통이 5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60점 정도 되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증에 대한 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내 몸에 이제 맞는 이제 통증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내겐 바늘 요만큼 하나 찔려도 난리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것도 있죠. 머리가 아픈데 관우 나오잖아요. 여기 화살 쪽 뽑는데 뼈를 이렇게 막 쑤셔도 바둑 두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통증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톨러런스가 다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질문들 전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이들 보통 카페인이라는 게 이제 카페인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하고 몇 가지 얘기하고 다시 질문을 할게요. 양날의 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둘 다 가능합니다. 즉 커피 마시면 편두통 없어지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의 수축 의존성 과다 섭취 경우에는 더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게 왜냐하면 저한테 제일 많이 오는 게 수능 끝나고 뒷목 당겨서 온 애들 많아요. 걔네들이 보통 커피를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수능 전에 조금 많이 과량 먹였던 사람들 그렇게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초콜릿 같은 경우도 두통 유발 성분은 인식되는데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보기 전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꼭 얘기를 안 합니다. 술. 이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18살까지 저희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보다가 한 3, 4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20대 넘어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물질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성 두통이냐 지연성 두통이냐 따라 달라져요. 알코올 섭취 이후 30분 이내, 지연성 두통은 알코올 혈중 농도 정상화되면서 나타나는 거, 이런 거 따라 다른데 거기 따라서 원인 물질이 달라집니다. 지연성이면 조금 술에 들어있는 물질 때문에 그런 거고, 급성이면 알코올 자체의 문제겠죠.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면 안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고 물 많이 마시고 다른 음식과 같이 섭취하고 이런 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다 정도로 얘기하면 되고, 티라민이라고 이제 맨날 치즈랑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햄 같은 거. 그런데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살라미나 이런 거.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일으키는 건 아니라서 자기가 먹어보고 나서 문제되는 거는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MSG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적절한 용료 몰라요. 아직도. 왜냐하면 몸에 나쁘다라고 옛날에 얘기 나왔다가 지금 또 괜찮다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대부분, 왜냐면 연구들이 조금 잘못된 게 쥐한테 몸무게당 너무 많은 양을 줘요. 사람이 그 정도 먹으려면 MSG를 이렇게 포대로 갖다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줬을 때 두통이 유발되더라. 뭐 그 정도 먹으면 저도 그러겠죠. 한 포대 갖다 먹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보면 되는 거고, 담배도 애매하죠. 이런 것들. 일산화탄소 발생해서 이제 혈관 수축되고 이런 것들 얘기가 있으니까 담배 피워서 머리 아프면 안 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면에 이제 문제가 있냐? 수면은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잘 못 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두통 환자는 다수가 불면증 호소되는데 이게 두통으로 인한 건지 실제로 우울증이라는 건지 이런 불면증 이게 구분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 애들은 잠 못 자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뭐 노티비 컴퓨터 셀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뭐 수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잘 때는 꺼놓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전에 내 얘기는 조금 뭐 하든 이런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데, 잘 때는 철저하게 좀 꺼놔서 이게 알람이 갑자기 밤에 켜진다든지 갑자기 옆에 카톡하고 울리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뭐 당직이 아닌 사람은, 애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카페인 금지 같은 거 몇 가지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써 있는 대로 한 번 정도 해서 볼 수 있다 이거고, 광과민성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조금 없는 것 같은 게 조명이 그냥 밝아서 그렇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 광과민성 때문에 이런 밤에 이제 나이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블랙 컬러로 이렇게 배경 이렇게 바꿔주고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스마트폰 보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도 있고 전부 다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두통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이 얘기들을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그냥 살란 얘기인데 100% 잘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다음적인 거는 결국은 약물의 어떤 정도 그걸 받아야 되는데, 약물의 도움을 먼저 무조건 받는다기보다 이걸 조금 해본다 정도로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습관 개선에 있어서 수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 3.6배 이상 두통 가능성 증가라는 게, 이게 애들도 좀 요즘 많아요. 비만이 오면서, 그리고 만성 축농증이라든지 만성 비염 같은 거 애들 달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 저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구강호흡하고선 코 골고 애들이. 그러면 이제 편도선이 커서 그런 경우도 꽤 많아서 저거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두통 원인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되는 게 코 때문에 그러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 3.6배 이상 두통 가능성 증가. 맞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지가 않으니까 잠이. 그러니까 잠을 간단히 얘기하면 들 때쯤 깨고, 깊이 들 때쯤 깨고, 렘수면 들어가면서 이제 몸에 모든 근육이 쫙 늘어지면서 떨어졌다가 깨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우리가 못 자니까 소위 얘기하는 몸에 이제 근육적인 거 피로 같은 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 두통이랑 연관성이 좀 있고, 다만 문제는 이것도 그냥 일부의 요인이지 이게 100% 무조건 오진 않아요. 그냥 피곤함 느끼고 낮에 졸리기만 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15에서 29%잖아요. 만성 두통 환자 중에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100%라고 저희가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요인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코랑 이런 거 치료 다 해보고 다 괜찮아졌는데 남아있고 수면에서 애가 이런 게 보인다. 그럼 한 번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두통 환자 중에 다수가 불면증 호소하는 거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두통 자체로 인한 게 있고 우울증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선후관계 파악이 제일 어려울 때가 고등학교 애들, 저희가 이제 얘기한 청소년기 애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트러블이 많고 그거를 애들이 우울감이 오면서 뭔가 우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로 생기는데 그거를 두통으로 애가 호소를 하는데 이런 두통의 특징은 저희가 보통 해보면 약물 반응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고 학교 결석이 굉장히 결석률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보통 상담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조금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보자면, 요 얘기도 조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TV, 컴퓨터, 셀폰은 베드룸이라든지 텍스팅 하지 말라는 게, 잠을 잘 때는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잠을 자요. 잘 거면 핸드폰을 아예 전원을 꺼버려라. 충전기 꼽아놓고. 왜 그러냐 하면 카톡이고 뭐고 와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자명종은 그냥 네가 저기 아날로그 시계 같은 걸로 깨우던지 어차피 엄마가 깨우니까 너 그냥 그걸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밤에 애가 자다가 갑자기 옆에서 카톡하고 애들이 새벽 1시에 막 카톡하고 애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면 방해 요인을 없애자는 게 1번인 거고 기상시간과 수면시간의 규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권장수면이 지금 사실은 이 얘기가 좀 많아요. 다른 이제 저희 수면학회에서도 얘기 나오고 맨날 그러는데 청소년기 애들 최소 7시간은 재워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관을 좀 짓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면 전 30분에서 60분간 긴장 완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전에 조금 샤워하고 뭐 목욕으로 몸 좀 데워놓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너무 덥지 않게 조용하고 어둡게 당연하죠. 더워 죽겠는데 거기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운동은 낮에 수면 주는 금기가 뭐냐면 심박동이 빨리 올라지니까 카페인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몸이 흥분된 상태예요. 그러면 운동 그렇게 하게 되면 몸이 각성 상태에 오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죠. 수면 전 과식하지 말 것, 카페인 금지 당연한 얘기일 거고 오후나 초저녁 낮잠은 수면 리듬을 해칠 수 있는데 잠 안 오죠. 멀뚱멀뚱 중간에 깨버리고. 그리고 수면제 자가 복용을 금지한다는 건 뭐냐면 수면제를 처방받고 뭔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잠이 안 와. 오늘은 그냥 수면제 하나 먹을래.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습관성 딱 되기 쉬워요.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할 때는 언제나 의사 선생님이랑 조금 수면하신 선생님들 다 많으시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되게 여러 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조금 하고 그 수면에 대해서 내 얘기는 약을 처방을 받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특정 어떤 약이 가장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광과민성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 다른 때 이제 주기성 리듬 때문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얘기가 지금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머리가 아파요. 아픈 도중에 그러니까 빛만 봐도 막 머리가 엄청나게 아파지는 편두통 때 전형적인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광과민성이 편두통 진단 기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감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눈부시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뭔가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눈을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감고 막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렇게 막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애들 생각보다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지금 그 뭐 논문으로 지금 카운트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환자들을 보면 이유가 이제 뭘까라고 생각을 지난번에도 이제 그 주기성 리듬 가지고 저희가 강의하고 이럴 때 수면학회에서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한국이나 아시아권 국가들이 대부분 형광등이 다 조명입니다. 이제 천정에 있는 게 전부 다 형광등 같은 밝은 이제 플로레센트 라이트라고 얘기하는데 다 형광등으로 이게 왜냐하면 개발도상 국가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못 살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얘기한 저걸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절전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백열등보다 에너지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형광등으로 모든 게 지금 돼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가정 조명이. 그러니까 집이 되게 환해요. 그에 비해서 서양 애들 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백열 전구로 간접 조명입니다. 스탠드나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과민성이 한국 사람들은 빛에 대해서 비교적 민감도가 높아져 있고 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민감도가 이미 적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해요.